네, 반갑습니다. 한국회사기술의 하재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주제는 개조공사에 필요한 하지드 사례 연구입니다. 일단 하지드에 대한 용어의 정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지드 수행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보통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을 보호하는 겁니다. 특히 신체적 상해로부터 이제 인간을 보호하는 것을 저희가 안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해야 하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해 물질에 대한 노출에서 발생되는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하자드라고 하는 부분은 위험 요인이라고 보통 많이 번역을 하는데요. 인적 피해 또는 물적 손실 또는 환경 피해 요소 또는 이들 요소가 험제된 간제된 유해 위험 요인을 저희가 보통 위험 요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도라고 보통 표현하는 리스크가 있는데요. 위험 요인이 노출되어 특정한 위험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과 그다음에 결과의 중독성의 조합으로 위험의 크기 정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그림은 인터넷에서 흔히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림인데요. 그 리스크를 구분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예입니다. 사자가 있는데 사자가 철장에 갇혀 있다면 위험도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자가 밖에 있고 만일에 거기에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위험도가 커지게 되는 거죠. 위험도라는 건 다시 말하면 발생 가능성과 그 발생됐을 때 결과의 중대성의 조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가 보통 지금 하지드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실제로 하지드라는 용어 자체는 리스크 어세스먼트하고 사실은 같은 프로세스 안에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하자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보통 이제 유해 위험 요인 파악이라고 보통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유해성 확인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해도 분석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요. 보통 위험성 평가는 리스크 어세스먼트라고를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안전성 검토를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설계 안전성 검토라는 얘기는 원래는 디자인 포 세이프티라는 용어를 보통 풀어서 말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드의 유사 용어로 안전성 검토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프로젝트 초기에 사용되는 위험 식별을 위한 도구로 하지드를 의미할 때도 있고요. 가스 연료 추진을 위한 개조 공사에 앞서 가스 누설에 따른 질식 및 폭발 등의 위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가스 누설에 대한 어떤 질식 및 폭발은 영어로는 intrinsic safety라고 번역하면 본질 안전의 또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유사한 여러 가지 용어를 혼용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하지드라는 얘기를 내세운 이유는 하지드는 어차피 리스크 어세스먼트의 하나의 프로세스에 들어가지만, 사실은 저희가 LNG 추진을 개조를 하면서 위험성 평가를 하는 부분이 크게 세 단계에서 위험성 평가를 하거든요. 특히 이제 이 기본 설계 단계에서 표현하는 거를 위험성 평가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지드로 해서 구분하고 뒤에 이제 하조비라든지 또는 다른 방법의 어떤 위험성 평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하지드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 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해양수산부고시 제 2016-219호에 보면 가스 연료 추진 선박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된 위험 요소는 위험 분석 기법에 따라 분석되어야 된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또는 하지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한국성금에서 2016년도에
발간한 가스 연료 선박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IGC 코드를 반영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보면은 이제 성급 및 강성 규칙의 모든 요건에 적합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빨간색으로 표시한 내용처럼 위험도 평가도 수행돼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리스크 어세스먼트 또는 하지들을 수행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선박 설계 및 배치는 동력 발생 장비, 연료 저장 장치, 연료 공급 장비 및 연료 수급 장치의 안전한 위치 및 구역 배치, 기재적 보호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드 수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가장 편리하게 하지드를 수행하는 방법은 선박의 경우에 도면별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정 도면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수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동력 발생 장비인 엔진, 그 다음에 연료 저장 장치인 퓨엘 탱크, 연료 공급 장비인 FGSS, 그 다음에 연료 수급 장비인 벙커 스테이션별로 보통 4가지로 크게 구분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LNG의 어떤 특성을 말씀드리자면, 결국 LNG가 누설하게 되면 화재, 폭발 또는 질식, 그리고 이 LNG가 이 액화된 온도의 차이에는 어떤 이제 극저온 화상 등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이제 완화되기 위한 방안이 검토돼야 될 것입니다. 하지들을 통해서 도출된 위험 요소의 제거 완화 방법에 대해서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정량적으로 검토해야 될 겁니다. 위험성 평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흔히 아시겠지만 리스크 매트릭스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ARP라고 해서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l 방법도 있고요. 또는 보호타이 등의 기법과 연계해서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잠깐 했듯이 시운전에 앞서서 하접도 수행해야 될 거고요. 또 FEMA도 수행해서 불안전한 시스템을 통해서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는지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이 자료는 만 에너지 솔루션에서 제공받은 자료입니다. 엔진의 개조에 관한 기본 도면인데요. 기본적으로 만에서 제공했던 ME엔진을 가스 인젝션 시스템을 설치해서 MEGI 엔진으로 개조하는 작업입니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제너레이터 엔진이나 그 다음에 메인 엔진에 가스를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벙커 스테이션이 있겠고요. 벙커 스테이션은 이제 보통 스타보드와 포트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수급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벙커 스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들어온 가스가 이제 가스 퓨엘 탱크로 들어가게 되고요. 가스 퓨엘 탱크에 이제 보관되어 있는 가스가 FGSS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죠. 퓨엘 서플라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하면, 보통 MEGI 엔진은 이제 고압 방식으로 분사를 해야 돼서 제너레이터 엔진의 저압 분사 방식하고는 조금 이제 틀립니다. 그래서 보통 구분해가지고 제너레이터 엔진 쪽으로 들어가는 가스 밸브 트레인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 MEGI로 들어가는 이제 듀얼 퓨엘 밸브 트레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MEGI나 이제 제너레이터 엔진이나 기존에 쓰던 연료하고 병행해서 쓸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듀얼 퓨엘 벤틸레이션 시스템을 이제 갖추는 걸로 이렇게 기본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하나의 만에서 제공한 예시이고요. 실제로 하자드 수행 결과나 또는 어떤 이제 기술의 좀 더 개발 또는 관련 제조업체의 어떤 엔지니어링 솔루션에 따라서 내용은 조금 더 바뀌거나 개선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역시 만
만 에너지 솔루션에서 그 제공받은 자료인데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MEG 엔진의 가스 인젝션 시스템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제품들이 이제 변경되게 되는 것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특히 그 보시면 피스톤이라든지 그러니까 피스톤 크라운, 로드, 컴프레션 쉼이라든지 실린더 라인이라든지 이그조스트 밸브도 사실은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연료 탱크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통 연료 탱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슬로싱 문제인데요. 그 슬로싱이라는 것은 그 선박의 움직임에 의해 선박에 장착된 액체 전장 탱크 내 액체가 이제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그 슬로싱을 방지해서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또 탱크가 A 타입이냐, B 타입이냐, C 타입이냐 또는 멤브레인 타입이냐에 따라서 또 조금 다른 상황이겠죠. 일단은 그냥 원론적인 그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조 강도를 증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소극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구조 강도를 증가하게 되면 그 이제 선박의 무게도 증가하게 되고요. 또는 그만큼 구조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공진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적재 높이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상부 구조 형상을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형상을 45도 경사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멤브레인 탱크가 이 방법으로 이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형 형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대표적으로 그 모스형 탱크가 이 방법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는 그 저희가 보통 격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벌크헤드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C타입 탱크가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연료 탱크의 종류와 위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유조선 탱커나 그 벌크선들은 그 보통 온데크 상에 보통 이제 탱크를 많이 배치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온데크 상에 그 특별히난 어떤 적치된 그 장비들이 없기 때문에 데크 상에 이제 적치하는 게 편하게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온데크 상에 이제 적치할 때는 보통 이제 C 타입 탱크를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운반선이라든지 아니면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그 실제 그 자동차의 적치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컨테이너의 적치 공간 때문에 보통 그 하부에 이제 탱크를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부에 탱크를 배치할 때는 보통 그 탱크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배치된 공간을 고려해서 C 타입보다는 좀 더 가격이 고가인 B 타입 또는 A 타입 아니면 멤브레인 타입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위험성 평가 실무 관련해서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험성 평가 실무 부분은 그 안전보건공단에서 그 각 기업체의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그 가이드 자료인데요. 실제 저를 포함한 보통 이제 설계 회사에서는 그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 위험성 평가라는 부분이 사실 조금 익숙치 않은 분야가 돼서 그 요 위험성 평가 실무를 따로 언급을 하려고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저희가 위험성 평가라는 거는 뭐 크게 보시면 그 이렇게 도식화되어 있는데요. 그 사전 준비를 하고 거기서 이제 위험 요인 파악을 해서 위험성을 추정하면 결정을 해서 좀 위험하다 생각하면은 감소 대책을 수립해서 그 다음에 종료하고 기록을 하는 이런 큰 어떤 일련의 과정을 이제 얘기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유해 및 위험 요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통 저희가 하지드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 유해나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기능이 있는 어떤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해 위험 요인 파악을 같이 하는 여기까지 과정을 저희가 보통 이제 하지드라고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위험성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저희가 리스크 어세스먼트라고 표현하는 부분인데, 실제 그게 어떤 유해나 위험 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부분하고, 중대성, 한번 일어났을 때 얼마만큼 그게 큰 어떤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이제 검토하는 거죠. 이 부분은 보통 이제 저희가 리스크 어세스먼트라고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위험성 추정을 하는 경우에 그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해서 위험성의 이제 크기를 산출하는 거고요. 그 크기에 대해서 이제 위험성을 결정을 하는데, 실제 그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아니면 허용하는 범위가 아닌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될 테고요. 그다음에 수용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크게 이제 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또는 수용하는 범위는 아니지만 그냥 허용 가능한 또 위험성이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제 이렇게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이제 감소되는 어떤 부분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 도식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위험성 평가 부분에서 이런 어떤 이론을 적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상업적으로 보면 일단 비용이겠죠. 아주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많은 비용을 쓰다 보면 사실은 현실성이 없는 안전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또 바꿔 말하면 아무리 많은 비용을 쓴다고 해서 안전이 제로가 되지는 또 않습니다. 실제로 아무리 많은 돈과 아무리 많은 인력을 쓴다고 해서 사고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허용 가능한 부분, 그다음에 수용 가능한 부분, 또는 수용 또는 허용을 불가능한 위험성을 구분을 해서 적절한 비용과 적절한 대책을 만들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위험성 평가 실시 시기는 뭐 별도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LNG 추진 리트로핏 같은 경우는 크게 처음에 컨셉 잡을 때 개념 설계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하는데, 개념 설계 또는 기본 설계할 때 위험성 평가를 하고요. 그것을 보통 저희가 이제 하지드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세 설계가 끝나고 실제로 이제 생산 설계 들어가서 때쯤 되면은 저희가 그때는 보통 이제 하접을 또 수행하겠습니다. 실제로 시스템으로 꾸려서 실제로 운행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FEMA라고 해서 실제 비상시에 만일 전기가 나갔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른 시스템 문제가 없는지를 또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크게 세 가지의 어떤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보통 선박 개조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아까 초기에 잠깐 말씀드렸던 겁니다. 실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조직 구성과 운영은 사업주 또는 공장장 또는 위험성 평가의 총괄 관리자가 되고, 부서장과 위험성 평가에 실시된 책임자 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박 개조의 경우는 일단 발주처와 또 아까 전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성급 관련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부죠. 정부 관련도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계 또 엔지니어링 했던 설계 담당자도 들어가서
실제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전 준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 사전 준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설계 업체가 아무래도 먼저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선박에 있는 그 기본에 돼 있는 설비들하고 그다음에 새로 개조해서 집어넣어야 될 그 대상의 설비하고 그를 적절하게 지금 이제 평가를 해서 사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2단계 작업으로는 실제 그 새로 설치되는 장비들하고 기존에 있는 장비들 또는 구조물하고요 어떤 그 관계를 파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위험 요소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산업 안전에서도 보면 이제 기계적인 위험성이라든지 보통 전기적 에너지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위험 물질에 대한 위험성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단계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실제로 그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LNG의 특성인 그 화재 폭발, 그다음에 그 질식, 그다음에 그 화상, 저온 화상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일반적인 그 산업 안전 쪽에서 다루는 건데 실제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반적인 그 하자드 아이덴티피케이션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고요. 리스크 어세스먼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어떤 그게 감소 대책을 수립을 하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그 실제로 가장 근본적인 거는 그 보통 그 엘리미네이션이라 표현하는데 이제 완전히 그 위험이 강을 제거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 실제로 제거를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고 제거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경우에는 그걸 이제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요 감소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아직 개조선 쪽에서는 적용을 해 보지는 못했고 이제 신조선 중심으로 해 봤는데 그 저희도 인제 그 성급이나 정부 기관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 성급이나 정부 기관하고 저희가 해서 인제 검토했던 부분을 실질적으로 그 감소 또는 제거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조선 기자재에서 그러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은 적도 많습니다. 기록 및 보관에 대해서는 특비를 그래서 요거는 뭐 간단하게 유형성 평가표 대표적인 건데요. 보시면 그 이제 작업 내용 평가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그러다 위험 요인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아까 그랬던 가능성 뭐 가능성이 한 숫자로 2다. 그러면 중대성은 그게 많이 나타나서 한 3 정도 된다. 그러면 2, 3은 6, 위험성은 6으로 돼 가지고 6 정도가 만약 위험하다 싶으면 이제 감소 대책을 쓰고 그 감소가 돼서 이제 하면은 이제 이거 위험성을 이제 나타내는 거를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산업안전보건 쪽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이제 그 위험성 평가에서는 어떤 밸브가 좀 위험한 데 설치가 돼 가지고 그 몸을 내밀어서 개폐 작업 좀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 위험성 평가에서는 가능성은 2로 나왔고 중대성 2로 나와서 위험성 보통으로 나왔습니다. 4 정도는 보통이라 나왔는데 실제로 감소 대책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유틸리티 배관을 난간이 있는 위치로 변경해서 안전하게 밸브 개체 작업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2로 나와서 감소 대책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을 때도 방폭 구조의 어떤 전기 기계 설거지로 해서 그 개선하는 방법이 있고요. 역시 이 협착의 위험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이제 컨베이트 벨트에 안전덮개를 설치하거나 또 비상정지 스위치를 해서 손가락에 끼기나 경고 표시 또 부착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감소 대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면 지게차를 이용해서 화물 적재 시 떨어지는 위험이 있을 때는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하는 이런 방법으로 감소 대책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일련의 이제 그 위험성 평가와 감소 대책을 마련해서 실제로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그 LNG 추진 개조선에 대한 하지들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